반갑습니다. 주먹남 TV입니다. 금요일 시장인데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장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금요일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너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주말이 좀 짜증나고 그런 경험을 아주 옛날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예전에는 많이 깨져보기도 하고 시장의 수업료를 참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금요일에는 좀 매매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금일은 실현 매도까지 한 종목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종목만 오늘 매수를 했는데 오후장이 좀 급격히 빠져가지고 좀 큰 시나리오 틀에서는 벗어나질 않아서 아직은 보유 중인데 월요일 날 흐름을 좀 보고 매도를 하든가 손절을 하든 어떻게 뭐 지수가 다시 올라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특정 타점을 잡기 위한 매매라기보다는 시장을 방향을 좀 보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단타도 접근해야지. 이게 좀 종목만 보고 매수해 가지고 지금 스캘핑을 한다거나 이러면 계좌가 박살날 수 있어요.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해도 오늘 저처럼 저는 큰 시나리오를 짜고 제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과 그런 것들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나 시초에 갭을 띄워줄 만하다. 그럼 손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무작정 손절하는 게 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이 나와도 이렇게 좀 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저도 조금 너무 몇 가지 열려 있어요. 일단 이 전저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자 코스닥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최근 저점을 이탈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탈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여기서 내일 월요일 날 양봉을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으로서는 시장이 예사롭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율입니다. 환율 이거 보이시죠? USD KRW 달러입니다. 달러. 지금 이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저도 오늘 매수를 한 이유가 자, 오늘 시작을 해서 좀 하방을 했습니다. 하방. 생각보다 하방을 하길래 그러면은 조금 턴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해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그대로 쭉 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번은 좀 흘러줄 것 같은데라고 해서 매수를 진행한 건데 미친 듯이 쭉 올라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5분봉이거든요. 5분봉.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일봉 보이시죠? 최근에 음봉이 한번 강하게 떴고 어제 그걸 엎어버렸는데 여기서 양봉이 한번 더 나올 거라고는 저는 음봉이 좀 나와서 이 하방을 좀 주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0.75% 금리 인상을 진행했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충분히 이제 결정이 났고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쭉쭉 단기간에 쭉쭉 빠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연하네. 자,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안 뜨고 좀 보합이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고 조금 올려주다가 이렇게 막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짜 지금 여기 흐름 있죠. 양봉을 띄우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좀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흘러갈 때는 좀 강력하게 한번 음봉이 뜨든가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또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꽂아버리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고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도록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좀 매매를 줄이고 어느 정도 그냥 적절한 수익만 챙길 수 있다면은 수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단기간에 잡힐 그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전부 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잡혀서 이렇게 막 큰 상승을 이루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하면 상승이 다시 나오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우선적으로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우선적으로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그게 잡히지 않는 한 강력한 반등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환율이 무조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보면 조금 더 빠지고 뭐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인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은 나오기가 크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또 주말에 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뭐 시간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데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방향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뭐 미수 풀배팅 해가지고 단타 매매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장세인데 이러시면 큰일 나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GSE 한국석유 이런 애들 가스주들 추세를 일단 단기적으로 또 추세를 깨버렸네요. 추세를 깨버렸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미수 매매를 썼다 단타 매매로 단타로 잡았다. 뭐 이날 잡았어요. 근데 단타로 잡아놓고 생각보다 상승을 잘 주고 일봉도 이쁘게 하니까 좀 큰 추세를 좀 기대해가지고 만약에 차고 간다. 근데 찼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장이 안 좋아서 내려버리면은 미수로 하면은 이틀밖에 보유를 못 합니다. 이틀 안에 현금을 더 집어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미수 쓰는 이유가 쓰신 분들이 내가 가진 돈의 손실이 크니까 미수를 써서 메꾸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초보분들은. 그래서 미수를 써서 지금 일봉 보세요. 일봉이 아직 추세를 깨지도 않고 이쁘게 잘 조정 중인데 이런데도 미수를 써서 매수를 했다면은 아직 조금 더 차고 가볼 만한 자리인데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손실을 보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미수를 써서는 안 된다. 요즘 같은 장세에 미수를 써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좀 보면은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핫했던 게 너무 그냥 주고 빼고 하니까 오늘 조금 핫했던 건 뭐 광림 이런 것도 좀 핫했는데 오전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세를 주는 척 하죠. 이런 것도 타점 잡기가 뭐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장이니까는 여기서도 꼬리를 축 달고 내리죠. 그럼 여기서 털린 개미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서 털린 개미가. 그래도 자리를 잘 잡고 여기 잡았는데 여기서 쭉 뺄 수도 있었고 그냥 추세를 잘 타고 갔다. 근데 여기서 더 가지도 못하고 내려버렸어요. 흘러버렸고 지금 여기서도 보이시죠? 가는 척 하다가 꽂아버리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 네온시티 같은 관련주들 히림 이런 애들도 보세요. 잘 가다가 꽂아버리고 쭉 꽂아버리고 이게 매매가 지금 여러 종목들이 쉽지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가지고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타를 하면서 좀 심적으로 심법이나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요즘 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
코리아 IC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잡기 힘들죠. 이렇게 쭉 올라 버리는 거 잡기 힘듭니다. 그냥 추격 매수해서 운 좋게 먹은 거 아닌 이상 힘들고, 머큐리 같은 것도 그래도 괜찮지만 저는 일단 제가 매매하는 것 중에 정말 좋은 재료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역배열이죠. 역배열인데 첫날에 이렇게 뜨는 종목을 잘 안 잡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안 보이는데 첫날에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종목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을 세웠네라고 하지, 이 와중에 거래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이렇게 거래도 없던 종목이 갑자기 훅 들어오더만은 이거 장대 양봉 하나에 4%입니다. 4%. 이렇게 거래도 없던 거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바로 패대기 맞습니다. 패대기. 근데 이 종목은 다행히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 음봉 보세요. 음봉 탁 뜨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절대 이런 데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첫날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거는 거래 대금도 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도 680억입니다. 뭐 거래 대금도 좋은 게 아니에요. 1000억 미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또 그냥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1000억도 원래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역배열에서 이렇게 갑자기 수급 한 방 탁 들어온 거는 저는 첫날에 이 양봉이 첫날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어지간해서는 매매 안 합니다. 왜냐면 얘가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이게 크게 배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재료다, 그럴 때는 물론 하겠죠. 물론 하겠지만 차트도 일봉도 좋고 그러면 하겠지만은 이렇게 역배열로 수급도 없이 그냥 죽어가던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 해서 매매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분모만 보자면은 뭐 고점을 찍고 여기서 축 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타점이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지만 저는 이런 종목을 아예 보질 않는다. 이게 한 방에 올리고 쭉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고 이렇게 조금 한다고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저는. 대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날에 이렇게 뜨는 종목 역배열에서 돈이 들어온 흔적도 없이 첫날에 수급이 조금 몰리는 거는 어지간하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온 종목은 그 다음 날이든 단타로 접근하든 아니면 조정을 주고 스윙에 접근을 하든 그런 접근할 자리가 나오는데 첫날에 매매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격하거나 이런 데 잡았다가 죽을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날에 뜨는 거는 매매를 잘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다음 날 또 돈이 들어온 종목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을 내지 이렇게 불확실한 자리에서 굳이 따라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0%가 올라도 100만 원밖에 배팅을 못하면 수익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상승을 했어. 상승을 하고 대금도 짱짱하게 터졌고 재료도 좋고 다음 날 또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 날 먹을 자리가 나왔을 때 차라리 2% 3%를 먹더라도 100만 원 배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서 2% 3%만 먹어도 1000만 원을 배팅해서 먹는 게 훨씬 큽니다. 안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 붙거나 첫날에 오른 종목은 매매를 잘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관점이고, 요즘 같은 종목 이렇게 뜬다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잡으시면은 좀 위험해요, 요새. 요즘 박셀바이오도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일봉 죽었고, 이렇게 잘 가다가 대금 또 이렇게 빵빵하게 터트려 놓고 막 7천억씩 터졌네요. 막 7천억씩 이렇게 터졌던 종목도 막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재료가 있고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지고 슈팅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이 낫다. 그런 거고, 유신 같은 것도 보세요. 유신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시면은 5일선 위에서 뛰어놀고 있죠. 놀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하락하면 엄청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단타로 접근하는 거를 소액으로 마세요, 소액. 어차피 단타는 이렇게 추세가 좋은 것들을 그 안에서 파동을 먹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소액으로 하셔라.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갭이 떠서 쭉 올랐다가 쭉 빼버렸습니다. 이 쭉 뺀 것만 해도 고점을 14%까지 올랐다가 저점 찍을 때가 4%입니다. 10%가 빠졌죠.
그러면 이거 올라가네? 시초에는 바로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갭이 딱 떠서 여기서 떴습니다. 내렸어. 근데 1분 만에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는 갑다가 툭 잡았는데 쭉 내려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10%가 바로 찍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 어떡하지?' 하고 좀 올라가네. 이렇게 버티면 되는데 이 버티는 걸 누가 버티겠습니까? 산지 얼마 안 돼서 단타로 생각했습니다, 단타. 스윙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10%가 물려도 '아 좀 더 내리거나 하면 물 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버틴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여기서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는데 1,000만 원 풀 베팅 했다거나 아니면 미수가에 써 가지고 막 3,000만 원 이렇게 풀 베팅 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쭉 내리는데 마이너스 10%가 몇 분 만에 됐는데 3,0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인데 미수 쓰면 3,0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1,000만 원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인데 몇 분 안 돼서 10% 마이너스 맞아 버리면 바로 이게 돈이 얼마예요? 3,000만 원에 10%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돈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 버틴다고. 그게 다시 올라가면 미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멘탈이 흔들리는 초보들은 여기서 따라 삽니다 또. 그럼 또 흐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 미술을 써서는 안 되고 또 초보분들은 더욱더 미술을 쓰지 마라.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단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금액을 시드를 투자금을 낮추시고 보유를 하시면서 좀 괜찮은 종목들 찾으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스윙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 3분봉으로 한번 본 건데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분봉. 5분봉으로 보시면은 내가 단타로 만약에 샀다. 단타로 샀는데 그래도 나 분할 매수 좀 잘했다. 뭐 여기서 샀다가 좀 쭉 내렸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날 또 횡보를 하길래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를 조금씩 진행했다. 그래서 슈팅을 좀 나갔다. 근데 본전이 거의 닿을랑 말랑 수익을 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망설이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미수를 쓴 사람들은 이걸 못 버팁니다. 왜냐면 이틀 안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갭이 이렇게 떴는데 수익을 날 수 있었는데 못 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손실은 봤는데 팔고 나니까 내 버리고 그 다음날 가버리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타하신 분들은. 그게 처음에 초보분들이 겪는 그건데 결국에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되고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좀 추세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추세 매매를 할 때도 고점에서 잡거나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게 내리면은 무조건 고점이죠. 근데 내렸을 때 그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고 있거나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잡으시면은 내렸다가 여기서 쭉 내리면은 마이너스가 순식간에 막 10% 마이너스 20%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이런 데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비중이 뭐 10% 20%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분들이 그냥 풀로 한 방에 들어갑니다. 100%. 거의 100%한 방에 들어가요.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 성격이나 이런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따라 붙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에 막 비중을 100% 거의 다 삽니다. 그러니까 내려와도 물을 타도 뭐 80%치를 샀어. 20% 있어 봐야 뭐 합니까? 20%는 물 타도 별로 티가 없어요. 뭐 5대 5로 반반이라도 해야 10% 내렸다. 그럼 절반 내렸을 때 5%라도 만드니까 조금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마이너스 2% 3%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 몰빵 다 해놓고 밑에서 물을 조금씩 티도 안 나는 돈 물 타봐야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보일 때 이럴 때 조금씩 분할로 매집하는 거는 모를까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매집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악재가 뜬다거나 갑자기 안 좋은 뉴스가 뜨면은 그냥 그 다음날 개파락을 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명절이라서 이제 4일밖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 이게 떡값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매매를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명절 전에 돈이 좀 푹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 무조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환율이 지금 한번 볼까요 또? 보세요. 지금 또 올라가려고 말랑합니다. 이게 지금 환율이 여기서 또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또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를 좀 축소하고 물리신 거 있으시면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싶으시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신 걸 추천드리고 흐름은 계속 봐야겠죠. 흐름은 계속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거는 지금 시장 상황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포지션. 아시겠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야, 이거 물렸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은 단타로 들어가면 못 버팁니다. 단타로. 단타로 들어가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물려도 뭐 스윙으로 들어간다. 뭐 광림 같은 거. 차라리 물렸다. 이 테마 이거 쌍방울 이런 거 쌍용차 인수하면 어떡하지 해서 막 이런 데 샀다가 물렸다. 다행히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는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옵니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너무 높은 데서 사지 않고 조금 밑에서 그래도 모았다 하면은 이렇게 기회가 와요, 기회가. 기회가 올 때도 있고. 이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항상 뭐 똑같습니다. 단타하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뜰 때 이런 데서 사겠죠. 윗꼬리. 이 꼬리 보시면은 도화 인지너링도 똑같습니다. 단타하는 분들이 이런 데서 막 사지. 뭐 스윙하려고 이런 데서 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도 여기서 스윙으로 이제 차고 가려고 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데서 사신 분들 이제 뭐 저점이니까 사나에 이런데 여기는 기간 조정이 아직 하방이 역배열이 딱 오고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단기간에 뭐 날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특정한 재료가 뜨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때도 갑자기 슈팅이 훅 나왔죠. 훅 들어올렸는데 이런 데서 단타로 탁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훅 내리니까 이거 손절합니다. 손절. 단타로 하신 분들은. 그냥 못 버티죠. 사자마자 뭐 마이너스 막 10%막 20%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훅 빠져버리는데 뭐 못 버텨요 그러면. 이유가 있이 들고 가다가 좀 빠졌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또 가다가 좀 빠졌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야겠다 하고 버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나올 수 있어요 또. 근데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 샀어도 훅 빠져버리면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이 중요하다. 포지션.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스윙으로 들어가는지 단타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를 맞아도 내 가진 돈의 100%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3%든 내가 가진 돈의 전체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제가 아시는 매매 정말 잘하시는 분들 중에도 매매를 10번 하면은 7번 이렇게는 항상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게 확률 배팅, 비중 이거를 정말 잘해요. 이게 신기하게 처음에는 운이겠지, 운이겠지 했는데 정말 잘합니다. 매매를 하면 좀 따라 붙기도 하고 조금 막 말도 안 되는 추격은 안 하죠. 근데 치고 올라갈 때 따라 붙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이런 것도 하는데 매매를 하는 거 보면은 7번 진짜 많으면 8번까지도 손실이 일단 더 큽니다. 확률적으로 횟수는. 근데 수익이 훨씬 큽니다. 이게 자기만의 비중 그 조절이 상당히 뛰어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상하게 제 아는 선배님은 7, 8번이 손실인데 이 두세 번을 정말 크게 먹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매매를 잘하거나 수익을 내는 사람들 보면 이런저런 방법은 있지만 큰 틀은 똑같다.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일단 막 추격하고 막 따라붙고 이러지 않습니다. 추격을 해도 어느 정도껏 따라붙지 따라붙으면 그리고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면 빨리 나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따라붙고 막 해서 매매는 수익이 나기 힘들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도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한 주 시장이 크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주 또 명절이 있고 명절 지나고 나면 조금 시장이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명절이 좀 지나면은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기분 좋은 대목인데, 대목에 뭐 기분 좋게 가야지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스스로의 패턴을 좀 맞춰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남 TV 이번 주도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